안녕하세요.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고 합니다.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모드가 주목을 받아야 될 시기입니다. 1300원에 다가간 환율, 연속 무역 적자, 게다가 주변 사안들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들,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 없는 거죠. 근데 더 염려스럽고 겁나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관료들, 정치인들의 모습이 꽤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거죠. 이미 새 정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. 40%대죠. 그냥 거의 사람들의 기대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. 물론 기대를 바닥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,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하면 사람들이 더 지지해주고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좀 역발상도 하긴 합니다만은, 그 말 그대로 역발상일 뿐인 거고,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,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좀 더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. 제가 진보다 보수다 이런 정치인 성향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깐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. 왜냐, 윤정부 기간 5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고,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좀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거지. 잘 못되라, 힘들어져라, 몰락해라, 망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.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망할 사람들은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왜냐, 너무 많은 현혹, 욕심, 탐욕, 과욕 때문인 것 같은 거죠.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나빠질 때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살아오고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, 조금 좋을 때도 있었고, 아닐 때도 있었고,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전체 기간을 이렇게 두고 보니까 저는 그냥 고작 직장인일 뿐이지만 직장을 다닌다는 것 자체도 만만하지 않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밀어보면 장사는 직장인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더라고요. 왜냐,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장인은 내몰릴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장사에서 망해서 내 스스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는 그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제 경우에는. 그래도 직장은 내가 그래도 그 처해진 현실에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인정도 받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중에 제가 한 일원이기 때문에 내 역할만 좀 잘하면 되더라는 거죠. 근데 장사라는 건 제가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. 그 못하는 부분이 틈새가 돼서 거기서 돈이 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넉넉한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데, 보통의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자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시작하겠습니까? 잘 되기도 전에 돈이 없어서 무너지고, 혹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공격을 못해서 무너지고, 안 되면 안 되는 동안에는 계속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감당 못해서 무너지고, 참 이래저래 영세 상인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뛰어드는 건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하고 그냥 거의 같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더라고요. 사실상 직장생활 해가지고 번 돈 그냥 꼬라박은 셈이었던 거죠. 열심히 일해가지고 5천만 원 모으고 이런 거 모으고 그 장사해보겠다고 조금 했다가 다 날리고 버는 거는 꽤 오래 걸렸는데 돈 쓰는 거는 너무 빠르더라고요. 특히나 장사한다, 가게한다, 뭐한다 이러면서 돈을 얻는 건 그냥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리더라고. 직원을 만약에 2명 쓴다? 지금하고 다른 예전 얘기니까요. 최저임금도 그때는 훨씬 쌌으니까. 월 150만원에 직원 급여를 준다. 2명이면 300인 거죠.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그 정도가 안 됐죠. 200만원이 됐나 안 됐나 막 그랬어요. 제가 번 돈을 그 직원들 월급에 고스란히 받고 나머지 돈 빚내가지고 또 메꿔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최근에 만나는 사장님들 얘기 있잖아요.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, 다른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다가오는 게 너무 빨리 다가와서 겁난다는 거예요. 그 말이 어떤 말이지 저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. 왜?
창피합니다만은 과거에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, 또한 거리에 내몰려 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 조금은 압니다. 왜? 저도 한때,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총각 때 보증금 있는 월세에 집을 못 구해서 그냥 찜질방에서 잤던 기억도 나는 거죠. 왜? 월세를 주면 한 25만 원, 30만 원 내야 되는데 찜질방에 자면 그 당시에 찜질방이 하루에 4,000원이었거든요. 단순 계산하면 4, 3, 12 하면 12만 원이잖아요. 보증금 같은 거 없고. 찜질방 가면 한 달에 12만 원. 월세방을 구하면 한 달에 25만 원, 30만 원. 거의 2배 비용 차이 나잖아요. 그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찜질방에 잤던 거죠. 나중에는 시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? 찜질방에 자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 점포에서 이제 일을 할 때니까 오프라인 점포에서 밤을 새요. 밤을 새고 아침에 새벽에 한 5시쯤 되면 그 당시에 교육장이 있었어요. 교육장이라고 하는 곳에 의자, 책상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그 위에 매트리스 깔고 거기 자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한 5시에서 한 10시까지 자는 거예요. 점포가 오픈이 10시에 하거든요. 한 5시간 자고 그냥 또 아침 10시부터 또 일하고 또 밤새서 또 일하고 그러면 이제 오후에 새벽에 이제 한 3, 4시 되면 이제 일하고 나면 이제 점포 근처에 있는 술집 가서 이제 소주 먹으면서 이제 아침밥 끼니 때우고 그 술김에 그냥 자는 거예요. 한 5시간.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았죠. 뭐 살 무지하게 빠지고 뭐 이래저래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했는데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렸을 때 뭘로 풀어나갔냐? 일로 풀었죠. 일로. 그냥 이렇게 밤에 자면은 이제 장사해가지고 말아먹은 돈, 내가 사고 쳤던 거, 뭐 저도 이제 젊었지만 내가 이제 되게 고생해가지고 번 돈을 순식간에 이제 그렇게 물 쓰듯이 이제 날라가고 이제 돈이 사라지고 뭐 사업해서 말아먹고 뭐 물론 그때 당시 투자업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가게를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덜하긴 했지만은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.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고 막 이러니까. 근데 그걸 어떻게 풀었냐? 점포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 점포에서 일하면서 풀었던 거죠. 밤에 그냥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니까 밤새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. 그리고 새벽 돼서 소주 마시고 그냥 술김에 뻗어 자는 거죠. 그런 생활을 이제 몇 년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. 뭐 물론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젊었고 뭐 돈이 없어도 뭐 내가 라면 먹으면 되고 밥을 굶으면 되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건강이 있었던 거고 젊음이 있었던 거고 총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.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도 또 한 2번 정도 또 사고를 쳤죠. 지금 와서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직장생활 그래도 21년 하고 그전에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번 기간 한 20한 4, 5년이 되는데 그 20한 4, 5년 동안 그냥 착실하게 그냥 생활하고 그냥 저축하면서 지냈다라면 어땠을까? 그랬으면 지금의 삶이 훨씬 더 괜찮았을 텐데라는 후회는 하죠.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죠. 그래서 좀 더 경제 공부를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뉴스 같은 것을 좀 신경 써서 보죠. 유튜브 영상들도 보기도 하고요. 아무쪼록 좀 말이 길었는데요. 윤석열 정부 기간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개개인들도 위기 대응 모드로 아마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빚의 무게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. 5천만 원 빚진 사람은 5천만 원 빚의 무게 5억은 5억 이러지만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5천만 원이 5억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겠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5천만 원의 대출도 극복해 나가기에 꽤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각자 자기 남의 빚 5억보다 내 빚의 5천만 원이 더 큰 거예요. 무게가. 정말로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많다 적다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의미 없는 거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안에서 어떻게든 빚을 좀 더 빨리 갚을 수 있게끔 강구하고 고민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3억 5천만 원의 정쟁의 저자인 이종용 씨처럼 하루에 아르바이트 7개에서 10개 하면서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자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3억 5천 갚았지만 2, 3년 뒤에 죽었잖아요.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갚으라는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고요.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
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드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쪼록 2008년 이후 금융위기가 가장 크게 닥쳐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위기 대응 모드로 저나 여러분들이 대처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아무쪼록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